어떤 구조를 바꿔서 그룹의 경제 체질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AI 기반의 지역 순환경제 플랫폼을 구축하자라는 제안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박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로그가 지벨리를 품고 있는 IT 기업을 품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막강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로그의 자립도, 재정 자립도가 서울시 각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 25.6%를 좀 많이 못 미치는 19.6%로 이제 자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그룹에 그 많은 기업들, IT 기업들 요즘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조금 먼저 보자면 소비부터 먼저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비를 보면 우리 대부분 대한민국의 소비 구조가 앱을 좀 많이 사용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여기에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는 이 앱에서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앱들 특징이 있죠.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 혹은 그리고 저 쿠팡 요즘 대세이기도 하고 알리, 테무 이런 대형 앱 플랫폼이 바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가는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로그 주민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로그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해외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플랫폼에 모인 자본이 결국 외국으로 나가는 거를 좀 바꿔보자. 그걸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죠. 바로 그로그에서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로그 내 지역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그로그에서 이 경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노력 중에 구로 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용 안 해봤는데 솔직히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50억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리고 구로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발행 규모가 현재 2026년 지금 3월밖에 안 됐는데도 12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규모가 커져갔지만 여기에서 과연 문제점은 없을까? 좀 들여다봤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소비자가 이거를 이용하는데요. 할인을 5% 받고 그 쿠폰을 상품권을 사용하면 페이백으로 또 5%를 받게 돼 있어요. 요 발행과 페이백은 바로 그로그 예산에서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왜? 그로그에서 사용하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끝나버려요.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지속 가능성은 예산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기의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순환경제 플랫폼을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 중심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협력구매 기반의 경제 엔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봉사활동이며 어떤 가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들이 이 물질 중심주의에서는 그냥 같이 활동해서 끝나는 걸 이거를 좀 수치화해서 하나의 어떤 지표로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만든 비물질적인 기여를 정량화하는 기여도 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자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재투자하는 그러한 순환 엔진이고요. 네 번째는 연대와 협력의 문화를 확산하는 사람이 있는 바로 사람 엔진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어떠한 원리로 이게 순환 구조를 만드는지 보면요. 일단 구로구민이 소비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앱에서 협력 구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소비자는 이 협력 구매로 무엇을 하냐? 저렴하게 질 좋은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안정이 되는 효과를 보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 일어난 협력 구매에 의해서 공동체 자산을 적립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자산을 적립한다는 건 바로 공동체 기업을 설립을 하는 거죠. 즉 협력 구매에 의해서 저렴하게 이용하는 금액 중에 일부를 공동체 자산으로 적립을 계속해 나가서 이게 쌓였을 때 바로
구로 구민의 기업이 되는 공동체 기업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소비자가 되는 구로 구민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이게 의문일 수밖에 없죠. 이 공동체 1호 기업이라고 설립된 거에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가 주주 권한을 획득하는데요. 이 글씨가 다 깨졌네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직접 참여하는 의결권을 주게 되고요. 이익을 공동체에 내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배당권 주고, 그리고 이 기업의 운영을 위한 일자리, 그 부분도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비행위가 소비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에서도 또한 수익을 만들게 됐을 때 그 수익을 공동체 자산으로 적립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적립한 걸로 또 2호 기업, 3호 기업 이렇게 순환 구조로 기업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바로 또 지역 내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드는 기본적인 구조에서 공동체 자산에 기여한 소비자는 단순한 소비만 하는 소비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주인이 되는, 기업 주인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협력구매가 뭔지 조금 이해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소비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해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동차를 준비했습니다. 레이라고 하는 기아 자동차 아시죠? 예, 이거를 300대를 구입을 한다고 이제 소비자 30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쑥쑥 넘어가네. 자, 1,340만 원짜리 레이를 어떻게 하느냐? 협력 구매가로는요 30% 직원의 할인가 정도인 30%로 제한을 해서 938만 원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소비자는 402만 원이라는 할인을 얻게 되는데요. 이 할인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1인당 361만 원을 절약하는 할인을 주게 되고요. 일부, 즉 이 소비자 할인 금액의 10%인 40만 2천 원은 공동체의 적립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적립금은 바로 1억 2,06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되죠. 이해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 구조가 협력 구매인데요. 사실은 공동 구매에서는 이런 적립금이 없습니다. 공동 구매 진행을 하는 운영자라든가 혹은 그냥 선의에 의해서 마진 없이 그냥 하기도 하는데 그 구조와 유사하지만 그 구조에서 공동체의 적립금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적립금으로는 바로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게 협력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구조에서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기업은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 이렇게 된 구조인데 바로 협력구매가 소비자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소비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러면 아까 기업을 만들었고 거기에 일자리를 준다고 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준을 만든 게 소생 임팩트 지수라고 해서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여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수치를 만든 건데요. 예를 들어서 협력구매에 얼마만큼 참여했는지 혹은 지역의 교육에 얼마만큼 몇 번이나 참여했는지 또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공유경제라고 해서 아나바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의 활동은 또 얼마만큼 했는지 그리고 다양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혹은 창의적인 의견을 얼마만큼 내놓고 제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말하자면 임팩트 지수, 소생 임팩트 지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소비가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자리와 복지로 돌아오는 즉 협력구매를 시작으로 해서 공동체 적립금을 쌓고요. 이게 공동체 기업을 설립을 하고 즉 그 기업에 의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복지로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페이와 지역 순환경제 플랫폼을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울페이는 사실은 처음에 구축할 때 구로구 자체에서는 비용이 안 들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지역 순환경제 플랫폼은 서울시와 구로구가 약 10억 원 정도의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소유가 누구냐? 지역 주민의 플랫폼이 되는 게 조금 특징입니다. 그리고 재정 투입은 이건 할인 보전금과 페이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 순환경제 플랫폼이 정착을 하게 되면 플랫폼 수익만으로 자체 운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소모와 자산 관리가 좀 달라지게 되죠. 자금 조달 방식도 보면은요,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반면에 지역 순환경제 플랫폼은 초기에만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게 되죠. 즉 예산 의존도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전 수익과 이자 수익이 있는데요. 이 낙전이라는 건 상품권을 사놓고서는 기간 안에 쓰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금액들인데 이게 운영사나 금융권으로 기속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즉 구로구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돈이 되죠. 구로 구민이 구입을 한 건데 근데 이게 구로구에 귀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빠져나가는 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죠. 그리고 가맹점의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IT사나 은행에서 바로 이 구로사랑 상품권 사용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반면에 지역 순환경제 플랫폼에서는 플랫폼 운용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바로 지역 내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또 만들게 되죠. 특히 여기 인건비요. 인건비는 서울페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업체의 인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로구에는 실질적인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순환경제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일자리를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급여가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게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경제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울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하는 소비자의 소비 행태와 데이터가 바로 운영사의 독점 자산으로 갑니다. 지금은 이게 상당히 큰데요. 이게 구로구에서 직접 소유를 하게 되면 복지 정책이나 이러한 혜택들을 소비자의 소비 패턴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진행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주권을 회복하는 게 지역 순환경제 플랫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데이터와 기여도 지역 순환경제 플랫폼은 바로 이것을 자산화해서 우리 구로구의 재정 자립도를 좀 높이자 그런 측면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말 빨리 하다 보니까 저도 소리 치는데요. 이상으로 저의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